안녕하세요. 저는 동방의 먼 불꽃, Far East Spark 프로젝트를 만든 판타지의 팀의 허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개요와 게임 소개의 세부 목차로는 스토리 소품 설정, 등장인물, 컨셉 키워드, 타겟 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레퍼런스 소개, 게임 전개, 게임 구성에는 또 세부 목차로 플로우 차트부터 단계 설명, 시작 레벨, 메인 레벨, 그리고 서브 인터랙션, 메인 단계, 엔딩 레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목차로는 팀원 소개 및 담당 역할, 개발 일정,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리소스 출처 소개와 프로젝트 회고 그리고 Q&A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Far East Spark이고요. 장르는 싱글 플레이어 VR, 플랫폼은 메타퀘스트 2와 3에서 진행을 했고요. 사용 툴로는 블루프린트, 얼리얼 엔진 5.2, AI 생성 툴, 블렌더, 가이아, 서브스탄스 페인터, 그 외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계기일식의 과정인데요. 게임은 계기일식이 나타나고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 기획 의도는 마법 체험과 불꽃 이펙트 감상이고요.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의 탈을 만드는 탈 장인의 집이 배경입니다. 컨셉은 동양 배경에 마법 판타지를 더한 컨셉입니다. 계기일식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한 제자의 마법 불꽃 제작 수련기. 스승의 제자가 하늘의 불꽃으로 밝힌다 라는 한 문장으로 게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소개입니다. 저희가 Far East Spark를 만들 때 가장 키가 된 레퍼런스는 지금 보시는 왈츠 오브 위자드라는 VR 게임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법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에 비해 되게 불친절한 가이드가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참고하면서 게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에는 2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유저인 제자이고요. 제자는 스승의 작업실에서 함께 마법을 수련하는 제자이고 계기의식이 시작되자 마을을 밝힐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게임 본 시작할 땐 나오지 않지만 앞부분의 스토리를 주고 떠나는데요. 멀리 핸드메이드 탈페어에 참석하러 떠난 장인 정신이 아주 가득한 마법사 스승님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게임에 들어가는 소품 설정입니다. 저희가 탈을 만드는 장인의 집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탈 소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탈 에셋을 원하는 퀄리티로 리소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오방색과 그 오방색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오방 잡색이라고 불리는 이런 컬러들을 가지고서 게임 아이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거는 등불이고요. 부적 그리고 한글을 이 부적 안에 문양을 한글을 참고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컨셉 키워드는 총 4가지인데요. 마법의 신비한, 동양의 전통적이란 4가지 컨셉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겟 무드는 저희가 실내와 실외가 좀 다른 룩앤필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내는 실사 느낌의 낮은 채도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실외로 나가시게 되면 수묵화에서 수묵 담채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 생성 툴을 이용해서 마인드맵으로 작성된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게임과 똑같은 기획은 아니고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한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제 유저가 게임을 시작하고 이야기를 한번 보고 스승이 떠나고 계기의식이 시작된다는 그 이야기를 프롤로그에 담았고요. 그리고 레벨이 거듭될수록 제자가 불꽃을 획득하고 불꽃을 쏘는 방법을 익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실외로 나가서 어두워진 마을에 여태까지 배웠던 마법 스킬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엔딩에서 밝아진 마을을 확인하는 그런 플로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게임 단계는 스타트 맵으로 시작을 해서
메인 맵에 1층, 2층, 3층의 야외, 그리고 엔딩 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튜토리얼과 태스크의 단계적 연결성을 확보했고요. 마법 과정을 즐기고 마지막에 결과를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스타트 맵에서는 본 레벨이 실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사 느낌을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이 아쉽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릴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양의 느낌을 첫 스타트 맵에서부터 느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맵에서 스타트를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웹툰 형식의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데요. 이 영상으로 앞서 이제 탈페어를 떠난 스승님의 이야기가 잠깐 보여지고 개기의식이 시작되는 것까지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 레벨은 한옥의 실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실내를 3층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차근히 튜토리얼을 밟아 나아가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빨간 점으로 제가 위치를 찍어 두었는데요.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위치이니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서는 메인 레벨로 들어가자마자 리모트 가이드를 보며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모트를 조금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뒤를 돌면 마법의 물이 들어있는 이제 찰랑볼들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방색을 따왔는데요. 이 오방색을 조합을 해서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오른쪽에 가이드에 보이시는 녹색, 하늘색, 핑크색, 주황색, 빨간색 순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해당 색깔에 매칭되는 문양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랑볼을 두 개를 조합해서 원하는 색상을 얻고 이후에 3번 마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탈 앞에 붙어 있는 부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적은 문양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문양에 맞는 거를 그려서 불꽃을 생성해서 던지면 이 부적이 봉인 해제되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서 이 부적을 다 없애야지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결계가 쳐져 있고요. 태스크를 완성하고 2층으로 결계까지 무사히 통과를 했다면 2층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부적이 등불에 이번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의 위치가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봉인 해제를 하면서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2번은 저희가 소소하게 준비한 악기 룸인데요. 이 악기의 인터랙션을 더하기 위해서 악기마다 그 전통 악기에 맞는 소리를 입혀서 이 악기를 들고 귀에다 가져다 대면은 효과음을 들으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메인 게임의 플로우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인터랙션 요소들을 더 추가해 본 것입니다. 3층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등불에 있는 부적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3층에 올라갈 때 결계가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층은 공간이 작지만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병풍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면 미니 갤러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돌아서 앞쪽으로 문 앞으로 가면 탈을 쓰면 문이 열린다라는 가이드를 확인 후 앞에 있는 처용탈을 쓰고 문이 열리면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층의 메인 레벨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실내에서 배워온 스킬로 메인 미션인 수묵화를 수묵 담채화로 바꾸는 만들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기식으로 어두워진 마을에 불꽃을 하늘에 던지며 밝혀지고요. 하늘에서는 폭죽이 터지고 산은 컬러가 바뀌는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원하는 수묵 담채화 룩이 완성이 되면 이후에 떠있는 저 도장 모양으로 불꽃을 던지면 캡처가 되고요. 캡처가 됨과 동시에 엔딩 맵으로 전환이 됩니다. 엔딩에서는 계기일식이 끝난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 한쪽에서는
불꽃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 위치가 저희가 폭죽을 쏘면서 놀았던 그 한옥의 위치 어딘가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팀원별 담당 역할입니다. 저희는 성예은, 조소연, 허경진, 황용훈 이렇게 총 4명이서 판타지아 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성예은은 팀장 역할로 볼 매테리어 구현과 레퍼런스 아카이빙, 악기 인터랙션 구현, 가이드 제작, 사운드 리소스 관리를 맡았습니다. 저 페페는 조소연님이고 PM을 맡으셨는데요. 간트 차트 관리, 폭죽 불꽃 이펙트 구현, 산 인터랙션 구현, 산 연동 콜리전을 배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데요. 레벨 디자이너 역할을 했고 한옥집 모델링 및 모듈화, 전통탈, 등불 등 프롭을 제작을 했고요. 부적, 그림 등 동적인 요소를 제작하고 시나리오 영상과 라이팅 및 최적화를 맡았습니다. 용우님은 VR 기능 개발자 역할을 하셨는데요. VR 플레이어 구현과 문양 인식 기능 구현, 결계 기능 구현, 갤러리 저장 기능 구현, 탈 등불 인터랙션 구현, 스타트 엔드 맵을 제작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한 명씩 보여드릴 건데요. 팀장 역할을 하셨던 예은님은 가장 처음에 메인 태스크인 찰랑볼, 오방색의 찰랑볼을 조합하여 이제 불꽃색을 얻는 그 역할에서 매테리얼 재질 변경 및 조색을 했고요. 저희가 가이드가 곳곳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가이드 제작도 예은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님은 주로 이펙트 관련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스프라이트 렌더러로 나이아가라 FX를 제작하고 콜리전과 산의 머터리얼 다이나믹 인스턴스로 실시간 색상이 변경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모델링과 텍스처 그리고 레벨 디자인을 담당했는데요. 실제 한국 전통탈 관련된 책에서 그런 레퍼런스를 수집해서 거기서 몇 가지를 선택하고 모델링을 했고요. 탈 베리에이션을 했고 한옥을 모듈화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듈화를 했고 가이아 툴로 지형을 했고 그리고 라이트메스 베이크 및 최적화를 진행했고요. 부적 문양의 매테리얼 노티 효과를 넣어보았고 야외 루캠피를 제작하고 미니 갤러리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우님은 개기식 상태의 스타트맵, 개기식 이후에 엔드맵을 제작을 하셨고요. 부적에 이제 불꽃을 던지면 그 해당 문양과 해당 색에 맞는 불꽃을 맞을 때에만 이 봉인이 해제되는 기능을 구현하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불에도 그런 해당 불꽃에 맞는 요소들이 있을 때에만 부적이 봉인 해제되게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는 탈을 썼을 때에 창 밖으로 나가는 인터랙션을 구현하셨고요. 그리고 오방색의 그 찰랑볼을 부딪혔을 때에 조합이 성공 시와 실패 시로 나누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셨고 태스크를 완성 못하면은 1층과 2층에서 결계에 넘어가지 못하는데 결계 기능과 그리고 오버랩 이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개발 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느 다른 팀과 같이 1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위쪽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치였고 아래쪽에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태스크들이 저희가 실제 진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실제 프로토타입에서 진행된 부분이고 이후에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이 부분이 지났음에도 계속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연한 색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트 차트와 별개로 WBS라고 해서 저희의 서로 태스크들을 공유하고 현황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맵에서 때는 조선시대 탈을 시나리오 깎는 영상을 장인들은 보실 수 아침부터 있습니다.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영훈아, 세상이 어두워지거든 불꽃으로 밝혀야 한다. 스승님,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작된 개기일식에 온 마을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좋아. 세상을 밝혀보겠어. 영상을 다 보면 자연스럽게 메인 맵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리모트를 연습할 수 있도록 소품을 몇 개 두었고요. 여기서 찰랑볼을 조색해서 원하는 불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얻은 불꽃을 문양을 그려서 소환시키는 것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 없애는 거를 다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 결계에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적을 봉인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등불에 있는 부적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이 태스크는 실외로 나갔을 때 마을을 밝히는 것의 미니 버전으로 집 안을 밝히는 것으로 태스크의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층에는 다 제거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고요. 악기방으로 가서 악기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층에 병풍을 기준으로 뒤쪽에는 작은 미니 갤러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문 쪽으로 가서는 탈을 써야 문이 열린다는 가이드를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밖에는 수묵화가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자신이 던진 불꽃 색에 맞게 수묵 담채화로 변해가는 과정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기 떠있는 도장에 볼을 던지면 해당 화면이 캡처가 되고 이후 엔딩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엔딩 화면에서는 개기일식이 다 지나간 후에 주인공이 불꽃으로 세상을 밝혔기 때문에 아주 맑은 하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출처입니다. 앞서 보셨던 스타트맵에 들어있는 웹툰 형식의 영상에서는 우툴이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캡처를 한 후에 저희의 이야기에 맞게 각색을 하고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계속 들으셨던 노래는 BTS의 아이돌 국악 버전입니다. 그리고 계속 KCISA라는 곳에서 한국적인 그런 전통 프랍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결계에 사용된 이펙트입니다. 프로젝트 회고를 좀 주저리 써봤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이 시간 동안에 되게 애정을 가져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일단 파이스트 스파크 프로젝트는 저희 팀의 창작 프로젝트이고요. 우리나라의 옛 모습에서 마법을 즐기고 감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VR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이었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많은 회의를 거듭하고 기획하고 기능을 R&D 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개연성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었는데요. 한 곳의 기획을 수정하면 다른 곳이 꼬이고 해결하고를 반복했지만 기획을 탄탄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획에 많은 시간을 할당을 하더라도 작은 프롭 하나에도 스토리에 맞는 설정인지 신경을 썼습니다. 아쉬운 점은 작업 과정 속에서 수묵화가 수묵 담차를 변화하는 모습에 사계절을 담고 싶었고 라이팅 최적화를 더욱 잘해서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저희 팀 모두가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면 기억 니은까지 좋았는데 시온 나오고 으 나오고 이가 나오는 네, 그게 그냥 가나다라마로 뚜루룩 갔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사소한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아마도 디귿을 쓸 때 리을을 쓸 때 철자가 다르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일관성이 좀 있으면 조금 더 느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식률하고 그러니까 시옷 그린 다음에 만들어졌을 때 던져서 맞추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설명으로는 난이도가 다른 거다라고 쉬운 것과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사실 몇 번 하는데 안 되면 짜증이 난단 말이죠. 유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추면 뭐 그쪽에 타겟을 좀 넓게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왜 탁구나 농구 게임도 그렇거든요. 네. 탁구 게임, 농구 게임을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내가 휘둘렀을 때 이 정도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고 농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대략 비슷하게 던지면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연출해서 집어넣어 준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약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만 던지면 가서 맞춰주는 그런 재미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점을 생각해 봤고요. 나머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아 보였어요. 특히 뭐 탈이나 저거 좀 디피전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또 하신 걸 보고 학생답다. 예. 저거 스테이블 디피전이나 달리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다 만들어 줄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작업하셨고 한옥 같은 것도 작업을 다 하셔서 괜찮게 잘 배우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창성 부분에서는 저는 좀 가산점을 주고 싶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 혹시 그 문화적 할인 비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 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통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뭐 국뽕 콘텐츠, 한글을 사용하거나 한국의 전통적인 거를 쓰는 소재들은 해외 사용자들이 할 때 좀 문화적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하느냐라는 노력 부분이 많이 있고, 한국에 있는 뭐 드라마나 쇼프로나 음악, 게임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문화적 할인 비용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높다라고 해서 상호 보완적인 거를 좀 할 수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게임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어쨌든 스토리텔링형 퍼즐 게임, 선형 구조의
퍼즐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이제 뭐 스토익 김홍석 이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퍼즐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풀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충분한 고민이 있지 그거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부분에서는 오류나 미스가 인식률 부분에서 있으면은 좀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텔레포트 이동이랑 그리고 문양을 그려서 그걸로 상호작용하는 게 되게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뭐 여러 가지 한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보정값을 줘서 결국 기역이나 니은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이벤트를 박아가지고 요 정도 그리면은 얘는 이거를 그리거니라고 우리가 쉽게 좀 통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설사 다 그리지 않거나 좀 덜 그리거나 잘못 그렸다 하더라도 그 값으로 인식해가지고 띄워주는 부분으로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부적을 맞추거나 뭐 여러 가지 드로우하는 행위가 있을 때도 일부러 VR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쪽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타겟으로 생각하고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냥 맞춰서 타겟으로 들어가서 좀 이거를 퍼즐을 어떻게 풀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조작의 편리성을 좀 높여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3층까지 이제 선형 구조로 가면은 VR 같은 경우는 아마 개발을 해보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포부가 때문에 어차피 360도를 쓸 수 있다라는 자유도는 있지만은 생각보다 시점이 좀 좁아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 시를 이용해서 다음 가야 되는 루트를 알려주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1층에서부터 원형으로 돌면서 3층까지 올라갔다가 큰 구조로 보면은 외부에 있다 실내에 있다가 외부로 나가는 그런 루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내가 가서 인터랙션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게 끝나면은 내가 다음으로 가야 될 위치를 라이트를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고생해서 만드신 프랍들을 보이기 위해서 라이트를 배치해 놓으셨는데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위치로 좀 동선 위주로 그런 것들을 배치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선형 구조의 퍼즐형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플레이 자체가 튜토리얼이 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플레이 전체 플로우를 한번 다듬으면은 좀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 잘 하고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꼭 VR이어야 했었나를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VR을 쓰는 것 자체가 그 사용자가 체감력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VR을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체험은 사실 PC로 해도 큰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VR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밖에서 눈이 내리는 장면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체험자 시야로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승이 이러이러라고 했다면 앞에 스승이 나타나서 나한테 손을 건네면서 어쨌든 유저 시야 앞으로 뭔가 다가와줘서 뭔가 체감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했으면 이거를 VR을 써야 될 만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VR로 했을 때 체감력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런 것들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VR을 체험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흔히들 뭐 연필이 뭐 눈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떨어지는 절벽이라든지 그렇게 약간 VR의 체감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몇 군데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